안녕하세요. 인문사회 지식의 연대와 가치 확장을 위해 연구 성과를 우리 연구자분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역 연구에서 아주 대가이신 서울대 김의진 교수님 모셔서 지금 지방소멸 관련해서 연구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너무 좀 영광입니다. 예, 아닙니다. 아니 우선은 이제 우리 교수님 우리 사업단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에 있는 교수 김의준입니다. 저희는 한국연구재단의 SSK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의 주제는 바로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주제를 앞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목도 사실 되게 좀 그럴싸해요. 지역 문획 쌍수와 회복 탄력성을 위한 융복합 연구인데 아니, 사실 뭐 이제 수도권에 계시잖아요. 서울대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건 연구는 이제 저도 지방소멸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역 대학에서 주로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교수님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 주제를 이렇게 좀 선정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선정하시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지역 연구를 한 게 한 40년쯤 되고요. 그렇죠. 40년쯤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 지역 연구에서 항상 보면은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러 가지 뭐 갈등 문제, 뭐 상충 문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이슈가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우리 고용정보원에서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이슈, 지방소멸 지수라는 이슈를 내세우면서 그때 참 이 이슈 자체가 참 새롭다고 볼 수 있어요. 신선했죠. 물론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그 아주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강한 면도 또한 하나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문제를 우리는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인식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 이슈가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이제 하나의 흥미로운 이제 주제가 됐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게 결국은 인구 감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학자로서 도대체 인구가 왜 줄을까? 그렇죠. 줄 수 있는 요인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걸 한번 우리 여러 명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 명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제 융복합 연구잖아요. 이게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서 이제 원인으로 작동해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융복합 연구가 어떻게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네, 저희는 모두 4명이 이제 학자가 그러니까 교수는 4명의 교수가 모여 있는데요. 각 교수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도시 및 지역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예. 또 다른 교수님은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학, 뭐 경제 쪽, 환경 분야 쪽이겠고요. 환경 경제 분야 쪽이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도시계획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시정책. 정책. 또 한 분이 이제 도시 설계 및 정책. 그래서 약간의 뭐 공간이라는 거와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약간 조금씩 이게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께 한번 모여갖고선 좀 연구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모이게 됐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경제 산업도 있고 사실 공간도 되게 중요하고 뭐 사회복지도 있겠고 문화자원도 있고 뭐 교육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한 4개 파트로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럼 보통 보면 이제 융복합 연구가 사실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공계열에서도 이 융복합 연구가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이게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교수님은 진짜 뭐 매주 세미나도 어떤 때는 하고 막 이러신데 이 융복합 연구를 잘 해오고 있는 이런 어떤 노하우, 비결 이런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저희 이제 4명이 네 명의 이제 공통점이 다 공간을 연구해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이슈를 서로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4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방법론에 좀 강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한 또 호기심도 있고 이런 거를 토대로 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세미나를 이제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간 관련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너지도 있고 또 서로 흥미로운 점도 발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융합 연구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매주 세미나가 말이 매주 세미나지 이게 또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은 또 바쁘시기도 하고 어떻게 교수님도 많이 바쁘신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해요? 저희가 뭐 우리 충남대학교도 있겠지만은 예. 최근에 이제 대학원에 새로운 전공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저희는 이제 융합 전공이라는 정의 예. 기준에 따라서 지역 공간 분석학이라는 융합 전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그 융합 전공에서 이제 매주 세미나를 하게 되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세미나는 단순하게 그 융합 전공 수강자뿐만 아니라 예. 저희 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뭔지를 잘 우리가 보게 되고 또 학기마다 어떨 때는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만 다룰 때도 예. 있고 또 어느 학기에는 지방 소멸 관련된 방법론만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나의 주제를 갖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의 각도를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좀 사례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사실 연구를 할 때 이게 세미나를 좀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쉽진 않은데 이거를 학교 과정이랑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사실 학교 과정도 되게 좋고 왜냐면 우리 이제 연구로 이제 같이 보충을 하니까 우리 연구자들한테도 또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실은 왜 이거를 뭐 온라인으로도 같이 참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럼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는 저희가 이제 매주 그러니까 세미나 하기 전에 매주 이제 이메일 다 홍보를 하고 이메일로? 있습니다. 네, 이메일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수강할 수도 있고 예. 비대면으로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은 저희 이제 연구진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 있는 강사님들, 그러니까 뭐 지방 소멸하면은 외부 연구기관에 있는 맞아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조차도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이나 뭐 청년, 그렇죠. 노년 이런 인구와 관련된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저희 연구진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예. 그런 선생님들이 또 강의도 해주고 그래서 아하. 조금 뭐 인접 분야에 대한 그 학문적인 영역들을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네 분의 어떤 공동연구원 분들이 방법론에 되게 강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지금 이제 지방소멸과 관련돼서 교수님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뭐 회복력 그다음에 르네상스 이런 게 관련돼서 방법론은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세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제 공간 분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공간 계량 경제학, 공간 계량 방법론 이런 것들이 그쵸. 아주 기본이 되겠고요. 아, 그 외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응용 경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론들이 제법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저희가 도시나 지역이나 농촌에 이제 전환해 갖고서 이제 적용하는. 아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선생님들이 공간 분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정량 분석을 주로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네. 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어떤 뭐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드시나요? 어떠세요? 만들긴 좀 어렵고요. 예. 이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모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하. 실질적으로 뭐 가령 보면은 우리 지방소멸 기금에 대한 효과는 이게 지방소멸 기금 배분 자체가 이제 몇 년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을 하면서 지금 당장 어렵겠지만은 뭐 앞으로 한 4, 5년 후에는 아마 자료가 축적이 된다면은 예. 그 배분이 어떻게 돼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겠냐 아마 이런 거 충분히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예. 뭐 당연히 일본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가 있고 예. 그래서 비교적 해외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모아서 어허. 하나의 그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일종의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은 좀 저희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세미나 관련돼서도 이제 외부 기관들과도 협력을 막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사실은 이게 지방소멸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구하는 데도 이제 여러 있잖아요. 그럼 외부 기관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형성을 하고 계세요?
그 이제 개별 교수님들이 이제 공동으로 논문 쓰는 경우가 제법 많고요. 아. 외부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외부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쨌든 저희보다는 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는 많죠.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좀 있고 또는 해외 학자들이랑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또는 뭐 이 지방 소멸이라는 이슈 자체를 우리 고용정보원에서는 우리 박사님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그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기관과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뭐 공동을 분석하고 뭐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도 되게 잘 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수님 그 연구단에서는 사실 이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연구를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라는 거를 보여주면 정책을 사실 연구하는 분들은 그런 거는 조금 약해서 맞습니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사례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을까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저희가 청년들의 이동 문제나 그렇죠. 또는 삶의 질의 문제나 또는 도시 공간 구조,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예. 그런 저희 연구를 좀 했고요. 그래서 예. 가령 보면은 우리나라 데이터가 아니라 전 세계 데이터, 그러니까 OECD에서 만든 예. 도시 공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도시 공간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갖고선 그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공간 구조, 어떤 광역권이 형성이 되지 외부 충격에 잘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연구는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방 소멸을 더 이제 차원을 넘어가서 지금 예. 이제 정부에서는 5급 3특이라는 맞아요. 그 광역권 이제 전략을 맞아요. 피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안 교수님 계시는 우리 충청권, 그렇죠. 충청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또는 수도권과 정말 비등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간 체계를 가져야 되고 어떠한 그 전략들이 꾸며야 될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차후에 아마 시사점으로 아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제 제가 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데 교수님 그 결과 그 어떤 연구 결과를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좀 제일 먼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5급 3특이라고 하는 그거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수도권 1급 체제에서 이거를 뭐 수도권과 대응할 만큼은 아닐지라도 좀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규모의 효과를 좀 발휘하자 이런 건데 그럴 때 이제 공간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그런 게 딱 좀 이렇게 제시가 되면 뭐 대전 우리 충청권 통합 뭐 지금은 사실은 뭐 대전 충남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만 뭐 전남 광주가 더 빠른 것 같고요. 예, 모든 지역에서 되게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거를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뭐 우리 교수님 모셔서 요거 특강을 한번 들어야 되는 이런 어떤 사례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교수님 연구 이런 결과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활용을 하게끔 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계획인데요. 예. 첫 번째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한 개 지역을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갖고요. 예.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한번 해본 게 첫 번째 우리가 네. 마음먹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한 내용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인구 감소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네. 잘 이것을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그거를 한번 이게 상업적인 컨설팅이 아니라 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그렇죠. 이제 사회적 기여로서 컨설팅 해보고 싶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방법론들을 저희가 이제 여름에 예. 항상 지역 분석 여름학교라는 걸 이제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름학교. 예, 그 여름학교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학원생들 예. 또는 우리 연구자들 대상으로 이제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게 되고 이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하게 된다면 어떤 정책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 프로그램인 거죠? 그거는 이제 하루짜리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하루짜리 워크숍. 예, 그래서 예. 오래 하면 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짜리 워크숍 좋네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걸 잘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님께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뭐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 지방소멸 관련돼서는 사실 그렇게 실천 연구 이게 되게 필요한데, 아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같이 그 지역 연구하는 학자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 저도 좀 반성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자, 오늘 우리 그 지역 연구 대가이신 우리 김윤진 교수님 모셔서 진짜 연구 방법론을 아주 탁월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그다음에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지역을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가서 실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컨설팅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있고,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터득한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를 모든 어떤 학자들하고 공유를 좀 하기 위한 여름학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